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7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늘 최근에는 이제 황도수 변호사님과 같이 또 이제 그 올공 문제나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제 대담을 하다가 오늘은 또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알고 보니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더라고요. 예, 원래 그 연예인과 팬만 알고 있는 거라서 네, 네. 괜찮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이게 참 정말 인연이 닿아서 김자훈 미국 변호사이고, 지금 혹시 저기 영상에 나오나요? 제가 이제 이 채널 지난번에 얼마 전에 기자회견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때 이제 이게 엄청나게 퍼졌어요. 그래서 이게 표현의 자유 수호 청년연대라고, 여기 이제 대표를 맡고 계시고, 우리가 이제 소위 입털막법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그런 청년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황도수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이 표현의 자유를 막는 이게 헌법 소원 관련해서 헌법적인 문제를 해 주실 거고, 저는 사회를 보고, 이제 오늘은 우리 김자훈 변호사에게 또 많은 또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우선 본인 소개 조금 좀 해주시고. 네. 예,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검열에 대한 저항은 즐거운 것이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수호 청년연대 대표 김자훈 미국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이제 이 입틀막법 7월 7일 날 이제 시행이 되었어요. 근데 정말 안에 내용이 너무나 심각해요, 맞습니다. 정말. 예.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점심 먹으면서 조금 얘기를 했지만은 그동안 SNS를 통하지 않다가 이제 좀 하려니까 네네네. 이 정말 이 독소 조항이 너무나 가득한 이 약칭 정보통신망법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 어떻게 이 표현의 자유 이게 네네. 억압하는 이 예. 문제에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나요? 예, 그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SNS로 무언가를 표현하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애국 활동을 4년 정도 하면서 여러 네, 가지 네. 법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이른바 입틀막법이 입법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네. 이거에 대해서 청년으로서 음.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하면 사실 표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저희가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신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유일하게 세상에 어떤 우리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표현에 관련된 것을 하는 활동은 너무 당연하다. 네. 그런 네.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로서 네. 이런 부분들을 일반인 분들께서 다루시기 쉽지 않으니까 네. 제가 한번 이걸 다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에서 또 이제 변호사 자격도 탔고 알다시피 미국의 건국 이념은 네. 자유잖아요. 맞습니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찾아서 정말 그 아메리칸 드림을 네. 이제 하기 위해서 와서 누구보다도 문제의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온라인상 차별금지법이에요. 네네. 안에 내용이 뭐 간략하게 어떤 시각성이나 네. 문제점 있는 부분. 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이란 나라는 건국할 때부터 그 신앙의 자유와 독재로부터의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을 건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믿음은 사실상 구체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하게 되고 표현을 하게 되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할 수 있고 모이게 되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부터 해서 그걸 네. 연대할 수 있는 모든 자유들이 네, 네. 그 다음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네. 그래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미국 역사에 있어서 다른 모든 자유를 지키는 수문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예, 예. 저는 이제 언어를 통제하면 정신을 통제한다. 맞습니다. 그 말 자체가 우리의 그 정신을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이게 7월 7일 국회에서 그 방비통이라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이 이걸 뭐 진짜 급작스럽게 만들어서 막 수시간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분명히 위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 변호사님께서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헌법 소원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예.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 표현의 자유는요. 네. 우리 방금 이제 김 변호사님 얘기했듯이 이게 우리 삶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살아간다는 거는요. 네. 생각하는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군주시대 때 노예로 살아갔잖아요. 네. 내 머릿속에 노예로다가 순치됐기 때문에 노예로 살아간 거고요. 오늘날 국민주권 사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으로서 주권자로서 내가 그 생각을 가질 때 네. 주권자답게 살아가는 네, 거고요. 만일에 누군가가 내 머리를 가령 예를 들어서 진영 노름에 진영 그 논리에다 내 머리를 꽉 채워놨다. 그러면 나는 어느 진영의 개돼지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을 통해서 서로가 대화하면서 진리를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대화를 통해서 내가 나를 인식한다는 의미에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사는 정치의 모습, 국가의 모습을 형성할 수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는요. 네. 거의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된다는 게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도 미국은 원래 이제 국가 구조만 헌법에 두고 있었어요. 네. 나중에 기본권이 들어가는데 그 네, 첫 네. 번째 조항이 수정 1조가 표현의 자유 조항이잖아요. 아, 왜냐? 네, 네. 아까 김 변호사 정확히 얘기했어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종교의 자유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살아간다는 것. 이거를 이해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입틀막법을 이렇게 만들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서 이걸 만들었을까? 이건 당연히 국민으로서 청년으로서 네. 당연히 뭐냐라는 질문을 당연히 던지는 거고요. 네, 네. 그 질문의 중심에 지금 김 변호사님이 서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뭐 청년 30만 명을 네. 지금 뭐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서명 예, 작업. 헌법소원에 필요한 위임장 서명 받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요 이제 자료에도 나오지만은 우리 그 대한연대 회원들 보시는 분들도 우리가 진짜 우리의 말할 자유 사실 이게요 입틀막법이 아니라 저는 입 닥쳐. 입 닥쳐법이에요. 오, 이거. 맞습니다. 예, 예. 네. 그거 뭐 우리 편, 내 편은 괜찮은데 예. 상대방이 말하면은 너 입 닥쳐. 예, 이거 맞습니다. 아닌가요, 솔직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막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첫 걸음이에요. 예, 몇 시간 안 됐습니다. 사실 몇 저거 시간 안 올린 됐어요? 지 한 2시간 정도 됐는데 145분께서 참여해 주셔서 네.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우리도 적극적으로 또 이제 링크도 우리 또 게시물에 올려서 이렇게 할 거고. 그러면 지금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아, 헌법소원 진행 절차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아, 일단은 그 여기 계신 황도수 교수님께서 대헌법학자로서 저희 그 변호인단의 이호선 교수님과 함께 공동 당장을 맡아 주셨거든요. 네, 이효선 교수님이 이제 예. 국민대. 네네, 국민대 교수님이시고 현재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십니다. 네. 예, 그래서 네. 두 분 대헌법학자께서 네. 예, 저 같은 법 기술자는 감히 아직 쳐다볼 수도 없는 네. 두 분께서 이 헌법재판소와 싸워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네. 그래서 두 분이 이끌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표현의 자유 수호 청년연대가 사실 청년단체들의 연대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호남에도 단체가 있고 저 음. 부산에도 있고 음, 영남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음. 그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느 전국 단체가 되어버렸네요. 예, 맞습니다. 네. 사실상 전국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네. 그 호남의 네. 호남 오빠 친구들이라고 해서 그 카톡방 안에만 1000명 이상 참여하는 그 단체도 저희와 함께 뜻을 모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에 있는 브라이트 청년대라고 하는 곳, 그리고 대구의 TKYC 뭐 등등 해서 충청 애국연합, 대전 애국연합 이렇게 정말 전국에 뻗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들이 정말 총동원해서 지금 서명을 받고 계신 상태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30만 명이라는 숫자를 설정한 이유는 네. 그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음. 지금 현재 사료관에 역대 최대 규모 헌법소원 관련한 출력물이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사건에 관련하는 것이냐면 광우병 사태. 사실 광우병 선동이라고 네, 네. 봐야 하는 것인데요. 네, 네. 근데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선동이 돼서 그 헌법소원에 참여를 했고 그것이 이제 현재 사료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깨보겠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를 30만 명 이상이 지켜이겠다고
네. 만약에 서명을 한다면 네. 그것은 자유의 상징으로서 네. 헌재를 다시 자유를 지키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나는 30마음이 좀 놀랐어요. 과연 아,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모든 이슈가 이제 선거 부정 이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이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이것도 청년한테는 사실 중요해. SNS를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해요. 예, 맞습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SNS 통해서 물론 우리가 걸러지지 않는 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을 틀어막으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거는 원칙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더 이거는 와닿는 그렇습니다. 이 악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이거를 없애는데 참 근데 아시다시피 법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없애는 건 더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헌법소원이죠. 네. 이 지금 이틀막법, 정보통신망에 의한 어떤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네, 이런 네. 거죠. 이 법률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이 법률이 조문화되는 순간 우리가 헌법소원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는 제도가 헌법소원 네, 제도거든요. 네, 네. 공권력 개념 속에는 법률 만드는 것도 공권력이잖아요. 네, 네. 이 법률을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이 제한당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야기하고 싶고 정치인을 비판하고 싶은데 네, 네. 말을 못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네, 네. 이 법 때문에 네, 네. 기본권이 제한당했죠. 네, 네. 제한당했으니까 이걸 풀어달라. 공권력 행사가 잘못됐으니까 그것이 헌법에 위반됐으니까 내 기본권을 침해했으니까 구제해달라. 그런 관점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입틀막법이 나오니까 국민의힘은 어쨌든 헌법 소원 심판하겠다라고 말은 했어요. 예. 근데 저는 진행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헌법 소원 심판하겠다고 말은 했어요. 곧 하겠죠. 네, 말은 했고 민주당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이게 정보통신망법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말이 소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는 네. 국가가 하는 게 아닙니다. 표현이라는 거는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다양한 관점과 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떤 중앙 집권적인 체제로 네. 그거를 규율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말이 되지 않고요. 네. 이런 법을 만든다고 해서 표현이 규율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표현을 규제한다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전체를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의도도 자기들이 원하는 표현만 유통되길 바라는 것이지만 물리적으로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체리피킹이라고 하죠. 네. 일부 골라서 제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판이 나오니까 방미통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는 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이 각자 그냥 알아서 하면 된다라고 슬그머리도 빠져요. 예, 그게 이제 선동하는 세력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요. 이 법의 핵심을 보시려면 단순히 국내법만 보시면 안 되고 이 법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먼저 살피셔야 됩니다. 그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 액트라고 하는 이 법에 어떻게 보면 모본이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도 플랫폼들에게 자율 규제를 허용을 하지만 네. 결국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네. trusted flaggers,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라는 단체들을 운영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유럽 집행위원회의 펀딩을 받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단체들이 그 신고를 플랫폼을 돌아다니면서 네. 이런 정보는 불법 정보야 네, 라고 네. 하면 플랫폼은 그거 우선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을 이행을 안 할 시에는 네. 최대 그 전 세계 매출액의 6%를 벌금으로 내야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절대로 플랫폼이 자율 규제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근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확인 단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네. 그 IFCN, 그러니까 International Fact Checking Network라는 그 어떤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한 일개 시민단체의 인증을 받은 그 단체들이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계약을 맺고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고를 네, 하고 네. 그러면 그 신고한 내용을 플랫폼 사업자는 반영을 해야 되고 네. 그걸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투명성 보고서라는 형태로 네. 공표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네.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
이런 사실 확인 단체들이 이런 걸 지적을 했는데 네. 우리가 이거를 이행을 안 했다는 게 알려지게 되면 당연히 압박을 받는 것이고 네. 이 사실 확인 단체들은 또 방미통이 산하 투명성 센터에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당연히 자율규제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 이게 광미통이가 지금 와가지고 무슨 방송 플랫폼 이렇게 떠넘기는데 우리가 이제 포털 게시글에 들어가면은 신고하기 버튼이 있어요. 네. 거기 이제 다 써요. 네네. 쓰면은 이게 방미통위로 넘어가서 거기서 뭐 조정 이걸 뭐 하더라고요. 네. 해서 이제 안 되면은 이제 사법기관으로 넘기는 거예요. 예. 이제 형사고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 벌금 10억 뭐. 예. 아시다시피. 여기서 말씀하신 거에 또 핵심이 하나 또 들어있는데요. 그 기존에는 이런 자율 규제의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네. 플랫폼들이 그런 정보를 나름대로 삭제를 하더라도 음. 뭐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의무화함으로써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네. 네, 그 네. 정보들을 뭐 허위 조작 정보다, 네. 불법 정보다라고 플랫폼이 판단을 하고 네. 그거를 사전 검열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뭐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는 사실상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삼심제를 통해서 그렇게 확정이 되는 것인데 이건 그게 아니라 플랫폼들이 그냥 알아서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알아서. 이거 아니야. 그 벌금 맞을까봐 네. 그런 식으로 삭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네. 되면 그 국민들의 표현은 네. 법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제한될 수 그렇죠. 있고 네. 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표현이라는 건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관점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동화되게 돼 있습니다. 검열 시스템이. 그렇다면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계가 그거를 검열하게 되고 당연히 그렇다면 말도 안 되는 그 제재들이 가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이미 시작이 되었는지 네이버 같은 데는 저도 블로그를 하고 우리도 신하의 작가도 블로그를 하지만은 요즘에는 그냥 글 삭제를 막 해요. 저는 지금은 삭제를 너무 많이 당했어요. 지금 이 법률 자체 지금 서비스 제공자 죠 플랫폼 사업자에게 네, 네. 플랫폼 사업자와 지금 저희처럼 글을 게재하는 사람들하고의 네, 네. 법률 관계는 네. 사법적 법률 관계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다 사인해가지고 이제 모든 글을 올리잖아요. 유튜브도 올리고. 그런데 이 사법적인 법률 관계에서는 뭐냐면 서로 대등한 법률 관계라고요. 근데 이 법률에서 지금 이 입틀막법은 뭐냐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권력을 지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공권력? 너하고 거래하는 사람 마음대로 글 없애도 돼. 그렇죠. 우리 가입할 아, 때 그러니까요. 정보 다 입력하고. 그거를 할 수 다 있는 했잖아. 권한은 누구밖에 없냐면요. 공권력을 정식으로다가 행사할 수 있는 국가기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유럽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국가 EU의 통제를 받는 그 위원회에서 플랫폼 사업자한테 이걸 지워라 말라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권력 행사를 맡은 기관에서. 근데 우리는 직접 법률로다가 이렇게 플랫폼 사업자한테 니네들이 봐가지고 자율이라는 이름으로다가 마음대로 지워도 돼 이런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하고 개별적으로 거래했는데 이 일방적인 특별한 사인이죠. 일반 개인이 플랫폼 사업자도 개인이잖아요. 네, 네. 국가 입장에서 볼 네, 때는 네, 네. 어떻게 개인이 다른 개인의 표현을 갖다 지멋대로 자기 판단대로 마음대로 지우고 마음대로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이것이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정확하게. 그리고 뭐 정권의 눈치를 봐서 알아서 기면 알아서 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알아서 수밖에 그냥 없습니다. 다 삭제해 주는 거죠. 예. 정권을 만약에 비판을 했다. 맞습니다. 어? 네. 뭐 이렇게 되면 방미통위에서 이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를 뭐 방미통위 우리는 개입을 안 한다라고 말하는 네. 것은 정말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네. 우리나라 수준이 네, 정말 낮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번에 개정된 거를 찾아봤더니 거의 3분의 1을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을 해버렸더라고요. 예, 엄청난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나 이거 재개정하기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위원이라 그러면 싹 그냥 동시에 없어집니다. 아, 다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네. 헌법소원이 별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만들어진 법률의 효력을 없애는 거죠. 네. 처음부터 안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니까요. 네. 크게 뭐 저기 하실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님이 우리가 헌법소원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 절차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했다. 예, 예. 심판을
다 이러면. 헌법소원은 간단하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그 공권력 행사가 잘못됐으니까 취소해 주세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아니, 누구든지는 아니죠. 일단은 기본권 침해받은 사람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도 정해졌어요. 공권력이 행사된 다음부터 90일 이내에. 그렇죠. 예, 왜냐면 그거 지나면 이제 확정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게 되면은 헌법재판소는 이 공권력 행사가 그 공권력 행사보다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공권력 행사는요. 법에 위반되면 절대로 안 돼요. 공권력 행사는요. 왜 그러냐면요. 민주주의 원칙상 국민이 주권에서 공권력 행사라고 넘겨줬는데 이게 얼마나 막강하냐면요.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게 공권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공권력을 넘겨주면서 하나를 딱 못을 박아요. 넌 법대로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권력 중에 하나가 법률을 만드는 게 공권력 행사란 말이에요. 예. 이 법률을 만들 때 너는 헌법에 위반되면 안 돼 이렇게 돼 있죠. 그 헌법에 위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함부로 제한하면 안 돼. 지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헌법이 정한 요건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할 수 있지 그걸 넘어서서 제한하면 안 돼.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틀막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사회에서 꼭 필요한 만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게 아니고 왕창 제한해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안에 들어가면 왕창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제가 이제 하나만 좀 제가 또 네. 법조문에서 조금 네. 미안한데요. 여기 보면 이거예요. 인종, 국가, 지역, 네, 네, 맞아요.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 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다음에 어떤 말을 하게 되면 뭐 여기 보면 두 번째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말을 하면은 네.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처벌, 손해배상을 뭐 5배, 5천만 원, 또 5천만 원 곱하기 5배를 할 수도 있고. 가중처벌도 예, 또 있고. 가중처벌 정도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붙여놨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애매모호하잖아요. 네, 네. 굉장히 성별을 모호하죠. 하더라도 네. 차별을 하더라도 지역 차별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호남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도 못하는 거고 영남에 맞아요. 대해서 어떻다 말도 못하고 왜냐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은요 네. 손해배상으로 5천만 원 해줘야 돼요. 예, 예. 그다음에 거기다 또 네가 또 지역이라는 걸 머릿속에 가졌지 뭐 이러면은 그거 5배예요. 2억 5천을 물어줘야 되는데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아마 뭐라 그러면은 제가 지금 당장 2억 5천을 물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소득 수준, 재산 상태. 그리고 도대체 원고의 범위를 뭐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전라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은 그 전라도민 전체가 뭐 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네. 그런 것도 아니, 정확하지 선생님, 않아서 무슨 말이 안 되는. 이 한마디로 개떡 같은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손해배상 입증을 못 하니까 네. 조문에 뭐가 있냐면요. 손해배상 입증할 필요성도 없어. 네. 법원에서 그냥 대충 봐가지고 너 침해된 것 같다 그러면은 네. 누가 청구했건 5천만 원까지는 법원이 줄 수 있어. 직권 산정을 아, 직권. 맞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뭐냐면 말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럼 기준이 뭐냐? 그러면 호남은 안 되고 영남은 되나? 서울 사람 뭐라고 그러면 안 되나? 까칠하다고 얘기하면은 이거 걸려드나? 제가 서울 사람 까칠하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제가 5천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편파적으로 적용될 것이 너무나 뻔한 것은 다른 법률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 국기를 태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제재가 없으나 중국 국기나 뭐 이런 식을 만약에 태운다 하면은 그거는 또 이제 고소 고발이 들어옵니다. 모든 케이스가 다 적용이 되는데 네. 이렇게 무슨 인종, 국가, 지역,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애매모호하게 이걸 다 때려 넣어 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네.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그 이제 이게 온라인 차별금지법이라고 맞습니다.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동일한 이유가 뭐냐면 그 차별금지법도 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맞아요. 이름으로 온갖 사유를 다 망라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그 본질적인 거를 제한할 수가 없고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에 대한 차별 금지법이 따로 있고
여성에 대한 거, 고용에 대한 거 이렇게 다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놔서 그게 모호하지 않도록 그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놓는데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보면 그게 아니라 뭐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성적 지향 이런 부분까지 다 넣어서 결국에는 제가 의심하는 거는 이거를 동성애나 성적 지향을 따로 빼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면 국민들 저항에 부딪히니까 그 사이에 끼워 넣는 겁니다. 네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 법도 네. 결국에는 그냥 모든 거를 다 넣어버려서 그렇죠. 애매모호하게 아무렇게나 처벌하겠다. 네, 이런 네, 거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들 특히 또 사회적 신분이라는 그 조항도 있는데 예. 사회적 신분이라는 게 얼마나 모호하고 광범위한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규정을 하고 어떻게 의미를 주나요? 예, 사회적 맞습니다. 신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막 어떤 법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네. 그냥 다 답이 보여야 됩니다. 네. 근데 얘네들이 워낙 이걸 모호하고 어렵고 막 네, 이상한 용어들을 써가면서 그걸 숨겨서 그렇지 네. 작가님께서 이해하신 대로 사회적 신분 네. 그거 뭐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뭐. 네. 네. 저희가 신분제 사회도 아닌데 네. 그걸 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중요한 거는요. 여기 보세요. 소득 수준, 네. 네. 이 재산 상태 네. 네. 이런 걸 가지고서 이거를 말도 네, 못한다. 네. 우리 꼬맹이들이 네. 요즘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네. 너 어느 아파트 살아? 네. 네. 몇 평 살아? 애들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얘들 여기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한 아이가 돈이 없을 테니까 그 부모가 5천만 원씩 내야 된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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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애들이 뭐 평수 따지고 뭐 이러면 그러니까요. 그 이게 자체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국가가 이렇게 사람들의 가치관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만들어서 자유롭게 대화함으로써 사회의 이 뭐랄까 불만 또는 불평등한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네, 네. 국가가 지멋대로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네, 네, 네. 이 법을 가지고 쓴다면은 네. 여기서 보면 남자가 요즘 2030들이 요즘엔 덜해졌지만 한 몇 년 전만 해도 2030들이 남녀 젠더 갈등으로다 고생들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부 다 5천만 원씩 매기는 거예요. 손해배상으로. 한남총 얼마? 예, 그렇죠. 김치녀 얼마? 뭐 예. 이런 식으로. 응? 근데 우리는 그건 벌써 극복해서 넘어왔잖아요. 예. 만일에 그때 5천만 원씩 손해배상 매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게 나라냐고요. 네, 네. 자연스럽게 지금은 그게 해소됐잖아요. 2030들이 뭐 무슨 충이다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결혼했습니다. 예. 그 페미니즘을 극복하고 예. 네. 좋은 분을 만나서 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또 이 와이프 분을 어떻게 하냐고 아는 분이더라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참 좋은 인연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여기 또 하나 그 놀랄 부분이 뭐냐면 이게 제44조에 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손해배상 부분이 있는데 여기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하냐면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근데 변호사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이제 부당한 두 분이 다 변호사신데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우리 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해 봐봐요.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하나하나 다 내심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 용어들을 이걸 이제 용어 전술이라고 하던데 네, 네. 이런 식으로 해 놓음으로써 네, 네. 쉽게 말하면 처벌하기 쉽도록 만드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제 관점에서는 이게- 저는 이 부분 저 부분 볼 때요. 가령 예를 들면은요. 유튜버들이 사실은 이렇게 어디 가면은 카메라를 들이대잖아요. 네, 네, 네. 그 유튜버들은 이 카메라를 대는 순간 뭐냐면은 수익이 생겨요. 네, 네. 그렇잖아요. 여기 네. 대한연대도 네, 지금 네. 이 방송을 하게 되면은 네, 네. 이런 이원이라도 이제 그럼, 수익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법조문에 의하면 그 부당한 이득의 목적이 있다라고 봐요, 안 봐요? 그렇지. 아까 유튜브 방송들은 이건 무조건 자동적으로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뭐 인플루언서 그렇죠. 뭐 글 쓰는 사람들 다 포함. 그렇죠. 왜냐? 이득이 생기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은 그런데 부당한 게 왜 부당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 인종, 지역, 국가, 중국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거기에 중고심을 갖다가 심각한 게 뭐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당만 됐다 그러면은 여긴 자동적으로 부당한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예. 왜냐? 그냥 글을 써가지고 돈이 안 생기면 모르는데 이미 유튜버는 했다 그러면 1원이라도 돈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너는 그 머릿속에 네 머릿속에 그게 없었느냐?
없었다라고 자기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믿냐고요. 이미 목적이 해당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 조문은 있으나 마나. 다시 말해서 유튜버들은 다 입 닥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걸려 있죠. 물론 다른 요건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다가 이런 법률을 만들어서 이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우리가 법률을 만들었다고 국민 앞에 내놓는 국회의원들은 뭐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어떻게 이런 법을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입법 만능주의가 우리나라에 만연한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입법 만능주의가 만연하지 않고 판례법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작은 공동체의 어떤 관습과 이런 것들이 존중되고 그 지역의 작은 단위에서 서로 합의를 이루고 이런 부분들이 법으로 많이 기본 구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어떤 법치주의의 그런 전통이 정확하게 확립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그냥 무조건 법으로 이거를 제재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게 참 웃기지만 법이 많은 사회는 자유가 없는 사회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성경도 보시면 여기 이제 크리스찬 분들도 계시고 안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0계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것만 하지 마. 그거 외에는 도둑질 하지 마.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유가 생기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내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 사랑을 베풀든 아니면 자선을 베풀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위 진보라고 하는 이 정권은 뭐 타락한 형태의 진보는 항상 그런 식입니다. 어떤 감사의 대상도 없게 만들고 사랑의 대상도 없게 만들고 그냥 국가에서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말 그대로 그냥 먹고 자고 그냥 그렇게 지내.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상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걸 딱 보면서 뭐가 생각나면 조지 오웰의 1984. 예. 그 1984에 보면은 딱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교과에서 딱 만들어 주잖아. 예. 니네들이 이 말만 써. 그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 정확히 말씀하셨듯이 입법 만능주의. 근데 입법 만능주의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1984 독재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나치가 독재를 할 때 합법적으로 독재했어요. 맞아요. 네. 법률에 따라서 독재를 했다고요. 네. 그거는 그때까지의 법치주의예요. 네. 그 이후에 법치주의가 발전을 한다고요. 그게 뭐로 발전하느냐? 입헌주의 법치주의로 발전해요. 법률도 뭐에 위반할 수 없다? 헌법에 위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헌주의가 우리 현대 법치주의의 기본 개념으로 자리를 잡는다고요. 네. 그게 바로 지금 입틀막법, 지금 입법 만능주의로 다 만들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에 반하느냐? 입헌주의 법치주의에 반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헌법에 반하니까 이걸 해소하는 방법,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등장한 제도가 헌법소원 제도죠. 사실은 위헌법률 심판 제도인데 위헌법률 심판 제도의 특별한 형태가 아니고 오히려 그거를 안고 있는 포괄적인 제도가 헌법소원 제도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헌소원이다라고 이제 특별히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단순히 옛날의 입법 만능주의의 법치주의를 이미 벌써 넘어섰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법률만 만들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구태라는 거예요. 구태. 이미 벌써 세계사적으로 버려버린 옛날 이론인데 그걸 이제 와가지고 입법 만능을 해가지고 뭐 하겠다고? 헌법학자 입장에 볼 땐 니들 독재하고 싶어? 맞죠. 이 질문을 저는 던지는 거예요. 국민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내 주권이 날아가는 순간이에요. 히틀러가 그냥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의회가 도와줬고 히틀러하고 의회하고 짜고 작품이란 말이에요. 권력 분립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위험 속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 오늘 김 변호사님 모셨는데 지금 이 부분 얘기가 나오니까 헌법학자로서 열이 나가지고 잠깐 좀 도움 말씀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김 변호사님 중심으로 또 토론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대헌법학자이신 교수님하고 이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너무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생각이 난 것이 입헌주의에 기초한 법치주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전에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헌법 이전에 독립선언서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독립선언서에 이 나라가 왜 세워지고 어떤 원칙으로 세워지는 것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헌법도 그 독립선언서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네. 대한민국에는 건국기념사가 있습니다. 네.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쓰신 건데 우리가 그런 과거의 어떤 사료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 어떤 굉장히 대단한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보면 그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열렬히 보장해 주시거든요.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교수님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네. 작은 소견이지만 좀 생각이 네. 나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 소원 심판을 받을 때 우리의 그 건국의 가치에 절대 반한다. 이런 조항도 들어가면 예.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벌써 그 건국 그 기념서에 들어있는 게 우리가 헌법의 전문으로 들어와 있죠. 네, 그래서 네, 네. 요약돼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어떤 국민이라는 것,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는 이게 3.1운동의 네. 이념을 계승하고 정신을 계승하고 이렇게 네, 나오고 네. 4.19의 이념을 계승하고 네. 이런 생각을 거기에 딱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민족이고 그다음에 이 민족이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린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3.1운동의 그 선조들의 생각, 국민주권에 대한 생각, 군주주권은 안 된다는 생각이죠. 그다음에 민주주의로다가 갈 것이고 함께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생각을 이어받는다라는 것.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뭐냐?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서로. 네.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살게 하는 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입을 꽉 다물라? 네. 입 다물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대 의견을 봉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거는 민주당이 반대 의견 봉쇄하는 거예요. 정확히 보시죠. 그리고 허위 정보, 가짜 뉴스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입을 틀어막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페이스북을 시작했는데 네, 그 네. 이제 소위 그 운동권이신 어른분들께서 가끔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따끔하게 한마디씩 해주십니다. 뭐라고? 그 표현의 자유를 또 제한을 해야지 상처받는 사람이 안 생긴다. 그래서 제가 반대로 좀 여쭤보는 게 항상 정중하게 여쭤봅니다. 아 근데 예전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부르시는 그 군사 독재 시절에 어떤 그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그랬을 때 만약에 이런 법을 통해서 그런 걸 제한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하면은 대답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진영이 누군가를 네. 그거를 제한하는 그런 걸 떠나서 네, 네. 국가가 이런 네. 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헌법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또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헌법을 고칠 때 그 이전에 있었던 거 지우지 않습니다. 음. 수정 헌법을 계속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헌법이 원래 정신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을 하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 헌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원래의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 지워지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회의원들이 좀 논의를 해서 이제는 바꿔 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진짜 중요하고 좋은 얘기다. 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은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미국처럼 계속 하나씩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기존 조항을 때로는 바꾸기도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어떤 방식이 좋으냐에 관해서는 사실은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방식을 택하든지 네네. 그것을 바꾸는 사람의 정신.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바꿀 때 국민들이 멍청이 가만히 있는 거냐, 국회의원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또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으니까 나는 그냥 어련히 잘했거냐고 도장만 찍느냐, 그게 아니고 주권자로서 국회의원 너희들이 3분의 1을 했든 뭐 만장일치를 했든 결정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 주권자적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살리느냐라고 하는 거죠. 헌법 개정에 관한 한 국민 투표가 반드시 절차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 국민은 더더욱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근데 걱정스러운 건 뭐냐?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국민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기 진영의 개돼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뭐 집토끼, 산토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다가 이게 가장 걱정스러운 거여서 사실은 우리 이제 김 변호사님이 지금 얘기하는 입틀막법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네. 엄포소원이라도 해서 깨부숴야 되겠다라고 하는 네, 거에 네.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거고요. 네, 네. 국민이 이런 거를 가만히 수용하고 있다. 네네. 그럼 뭐냐면은요. 네, 네. 위에서 시키는 대로 너 이따 너. 그럼 얘 이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다음에 위에서 진영에서 이 목소리 좋은데 떠들어. 네. 그럼 여기는 막 떠들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쪽에서 뭐 조그만 얘기가 나오면은 너는 여기에서 불법 표현이야. 또 너는 조작 표현이야. 뭐 이렇게 되면은 입 다물어. 안 다물어? 두들기 옆에.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할 때. 독재네. 예. 이걸 이제 표현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김 변호사 전에 얘기했듯이 위축 효과? 맞습니다. 칠링 에펙트. 말씀을 좀 한번 해줘요. 아, 예. 예. 네. 그 위축 효과라는 거는 네. 그 어떤 법률이 이제 통과가 되고 그거에서 제재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스스로 검열하기 시작하는 맞아, 겁니다. 스스로 검열하는 왜냐면은 그 누구도 어떤 소송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고 이거를 계속해서 그 지루한 그 싸움을 해 나가는 것도 어렵지만 또 돈이 없는 사람은 이 싸움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손해배상액을 법원이 직권으로 산정할 수 있게 해놓으면은 손해라는 건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입증도 없이 5천만 원까지 해준다고 하면 뭐 돈 한 50억 있는 사람은 그래? 네가 좀 나한테 그런 표현해? 그럼 나 너 소송 걸어줄게 한번 해봐.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결국 이 항상 타락한 진보들이 가는 방향은 늘 권력을 위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전부 말씀하신 대로 노예. 개돼지로 취급하는 네. 그런 위선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지금 이제 우리 올공의 주역들이 2030 청년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청년들이 이 선거 부정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 네네네. 그러면 사실 이게 해당이 되는 거잖아. 맞습니다. 이 입특말법에도 해당이 되고 지금 또 청년을 대변하는 네. 그 이제 김 변호사 입장에서 네. 우리 그 올공 청년들도 네. 다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맞습니다. 부분은 어떻게 예. 보세요? 그 저도 올림픽공원에 그 네. 되게 자주 나가는데요. 네. 올림픽공원에 있는 청년들은 전부 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게 어떤 말 그대로 증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는 선관위가 전산 조작을 했다는 그것까지도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표현들을 음모론이다,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서 허위 조작 정보로 몰아간다면 네. 그렇다면 참정권이 그 6월 3일에만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하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분들께서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아셔야 하는 부분은 선관위를 구조적으로 개혁하고 장기적인 어떤 것들을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이 입틀막법을 저희가 몇 달 안에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관위 특검이든 선관위 개혁이든 헌법 개정이든 아무것도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묻힐 것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청년분들께서는 이게 참정권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가 사실은 거기 이제 직원들을 채용할 때 10년 사이에 무려 800몇십 건이 그 규정을 어긴 걸 부당 채용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니까 야, 너 허위야. 뭐 이러면은 그래서 다 걸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허위라는 단어가요. 이 표현의 자유에서 우리가 보면은 뭐 허위니까 표현하면 안 돼라고 하는 뭐 전가의 보도처럼 지금 등장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표현의 자유에서 허위 개념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어예요. 왜냐? 허위인지는 나중에 밝혀지는 개념이라고. 그렇죠. 나중에. 현재 이 시점에서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의혹부터 시작되고요. 비판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네. 그럼 의혹이 자라나서 진실인지 허위인지가 밝혀지는 건데 여기서 만일에 허위다 나중에 밝혀졌으니까 너 허위 얘기한 거야. 그러면 비판할 수 있나요? 못하죠.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렇잖아요. 지금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그 얘기에서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예전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한 6개월 전만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음모론자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근거도 없이 떠드는 애들이다. 이게 음모론 네, 네. 아니겠어요? 네. 그거 허위란 소리잖아요. 네, 그럼 뭐냐? 허위죠. 자기- 부정에 관한 부자만 얘기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틀막법에 의하면은 5천만 원, 2억 5천 내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네, 네.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근데 네, 네. 실질적으로 밝혀지잖아요, 지금.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진짜 유명한 그 명언이라고 해야 할까요?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거짓은 날아가고 진실은 절뚝거리면서 그 뒤를 쫓아간다. 근데 거짓이라는 맞아요. 거는 네. 왜냐면 굉장히 어찌 보면 설명할 필요 없이 음. 선택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진실이라는 네. 거는 하나하나 다 밝혀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네, 네, 네. 교수님께서 고견 주신 대로 어떤 의혹 제기나 이런 부분을 할 때부터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는데 그걸 만약에 처벌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진실을 발견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이런 법을 만드시는 그 국회의원님들께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광우병이든 후쿠시마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네. 그거 나중에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무슨 자격을 가지고 네. 무슨 권위로 이거를 하실 수 있는지 네.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권위라는 거는 권력과 다릅니다. 권력은 내가 힘을 가지고 쟁취할 수 있지만 권위는 그 권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그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만들어 놓은 함대를 네. 원균이 어느 날 접수한다고 해서 그 함대가 강력한 함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네. 장군복은 왕이 주는 것이지만 그 장군복의 진가를 알아주는 건 부하들이다. 그런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저기 서명 저기 있듯이 우리의 말할 자유를 위해 함께 이 서명에 나서야 되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표현의 자유와 검열 저는 회색 지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회색이 없는 거예요. 뚜렷하게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거지 여기에 무슨 검열이 이런 걸 넣어서 애매하게 회색 지대는 없어요. 그 누구도 네. 그 말 그대로 사람들의 표현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물론 신의 영역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게 사실은 세게 나갈 때도 있고 맞습니다. 사실 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억제한다는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준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잖아. 저는 그 이번에 이제 우리 김 변호사님 덕분에 다시 한번 이제 이쪽 표현의 자유를 좀 살펴봤어요. 네. 살펴보면서 이제 본질적인 부분을 한번 좀 질문을 좀 머릿속에 가졌고요. 우리가 이제 인간이 가진 게 둘이거든요. 하나는 정신 부분이고요. 하나는 물리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보면은 물리적인 부분은 아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죠. 그렇죠? 폭력. 그러면은 폭력이면 다 폭행죄, 상해죄, 살인죄로 다 처벌되잖아요. 아주 엄격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왜 이렇게 자유롭게 최대한 보장하려고 들까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말이 나가는 건요. 욕도 있고 그다음에 비판도 하고 이러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쁘지만 얘가 나한테 데미지 주는 건 정신적인 부분이라고요. 이건 정신에서 지워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다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진리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다 살아가는 거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르니까 때로는 화가 나서 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그 표현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 폭행 같으면은 때리면은 안 된다라고 바로 이거는 제어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표현에 관해서는 언제 제어를 가느냐? 바로 즉시 폭력이 일어나는 거를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거짓말 외쳤다 해봐요. 그럼 사람들이 바로 그 소리를 듣고서 영화를 나가다가 난리가 나고서 사람이 다치고 우리 이태원 같은 그런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미리미리 하는 거는 안 된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칠링 이펙트를 정확히 이제 말씀하셨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폭력 정신 세계는 어떻게 하느냐? 국가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요. 성인 대 성인으로서 들어가면서 조절할 수 있으면 국가는 가능하면 뒤로 빠져라. 맞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가 너무 진짜 고견이시고 제가 그걸 들으면서 또 하나 생각난 게 있습니다.
찰리 커크가 그 안타깝게 암살을 당했는데 예. 그 예전에 어떻게 보면 저랑 비슷한데 진짜 구독자 막 16명이거든요. 저 오늘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 정도로 인지도가 없을 때 그냥 책상 하나 놓고 대학교에서 이제 맞아요. 사람들하고 토론하면서 했던 말이 어떤 이제 아주머니가 와서 너 왜 이런 거 하냐? 왜 이런 거 해서 사람들 기분 나쁘게 만드냐라고 물었을 때 찰리 커크가 그분한테 뭐라고 대답했냐면 어머니 대화를 안 하면 폭력이 쉬워집니다. 대화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 사회가 유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걸 뭐 법으로 제한하고 뭐 서로 대화 안 하고 누가 누구를 권력으로 누름으로써 넌 말하지 마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 폭력이 활성화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 네. 부분을 저희가 교수님 네, 고견 네. 말씀해 주셔서 제가 네, 좀 네. 첨언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길은 헌법 소원하는 길밖에 없구나. 이미 법은 만들어졌고. 그렇죠. 지금 다수당이 이걸 만들었으니까 다수당이 고칠 리는 없고요. 네, 네. 혹시 이제 우리 대한연대에서 방송을 듣고서 반성할 수 있겠죠. 아, 이거 우리가 법 잘못 만들었구나. 아, 개정할 수 있어요. 네, 네. 왜냐면은 이거 몇 월 며칠 날 한 걸 갖다가 이를 네, 폐지하는 법률을 바로 제안해가지고 바로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전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죠. 국회에서 하는 일은 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뭐 주진우 의원도 헌법 소원하겠다 말은 했어요. 네네. 그렇지만 그거와 별개로 우리는 또 다 또 시민 세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30만 명을 네. 모아서 헌법 소원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국회가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국회 기다리다가 예, 하지 안 할 않습니까? 테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헌주의 법치주의, 입헌 법치주의의 현대 법치주의를 이용해서 네. 국회가 너희들 잘못했잖아. 네, 야, 깨부수겠다. 그럼 이런 우리는 최대한 이런만 많이 모으면 예. 헌법 소원하는데 돈 안 든다면서요. 공짜입니다. 인질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0입니다. 와, 인질이 안 들어오구나. 왜냐? 공권력이잖아요. 상대방이. 교수님의 수임료는 그 30만 명을 모아오는 것에 네. 그게 걸려 있습니다. 원래 그 대법원 이거 하는데 수임료 되면 엄청 제가 비싸잖아요. 팔이라도 하나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교수님께서 그 정말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30만 명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30만 명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거를 어떤 현실적 관점에서만 보시면서 야 그게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람은 상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를 30만 명으로 설정을 한 것이고 네. 그리고 이 30만 명에는 청년만 30만 명입니다. 예. 그 외에 추가로 접수해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탄원서 형식으로 해서 따로 제출을 하고 청년답게 컴퓨터 프로그램 다 만져놔서 이게 다 분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청년 그 헌법소원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럼 이유는 청년이 힘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제가 이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좀 고민을 했던 것은 이게 과연 그 좌파 기득권과만의 싸움인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과거와 미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른들께서 다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구조가 특정 기득권들에 의해서 너무나 왜곡되어서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기 너무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이 이번에 만약에 표현조차 하지 못한다면 맞아요. 정말 돈도 없고 신용도 없고 아무것도 집값도 없는 많이 올라. 뭐 예. 그냥 어떻게 집값 살아? 뭐 저도 월세 사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입까지 트렁하고. 맞습니다. 입까지 말도 안 돼. 막으면은 이런 얘기도 못하면 네. 말 그대로 그냥 짓밟히고 지워진 세대가 되라는 것과 맞습니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청년분들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젊은 날의 의무는 부패에 맞서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네.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말로만 한다면 소수 의무감을 느끼는 청년들만 참여할 것입니다. 근데 젊음은 자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스스로 세상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표현을 하고 나의 필요를 말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패는 사실 저한테 달린 게 아니라 교수님의 수임료는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는지에 따라서 예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네. 퍼날라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유, 뭐, 마무리 발언 겸 잘해주셨고, 저는 뭐, 대법원, 저 할 때 변호사비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알고는 있거든요. 엄청나다는 저는 알고 있는데, 기꺼이 우리 또 이호선 변호사님 또 네, 교수님, 예. 황도수 변호사님이 이거를 정말 맡아주신다니까. 또 다른 변호사님들도 기꺼이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네, 네.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그 헌법학자들이 빵빵하게 아마 지원이 들어갈 겁니다. 예,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예,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네. 하고, 우리가 또 요 다음에 차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어쨌든 서명 많이 해주시고, 우리처럼 또 나이가 든 사람들은 또 따로 뭐죠, 그거? 탄원서 형식으로도 근데 들어가니까. 그냥 여기다가 그냥, 하시면은 저희가 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 분류되게 해놔서 자동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네요, 누구나 여기요? 참여할 수 그냥 있습니다. 나도 참여하고 싶어 하면 하면 되는 거네요. 연령대로 다 하시면 분류가 돼요. 된답니다. 네, 네. 네, 요즘에는 정말 우리 청년들 이름은 잘 만져요. 아, 좋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좀 서명해 주시고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정말 많이 우리가 함께 정말 freedom is not free. 저는 진짜 이 말이 너무 와닿아. 요즘 자유는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수고를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나와주신 우리 황도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지영 미국 변호사님 네.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좋은 또 이게 저 연을 맺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